안녕하십니까. 스페인 역사에는 황금색이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스페인어로는 시글로 데 오로라고 표현하죠. 그리스 신화에서 그 에라 도라다, 즉 황금 시대와 용어상 혼동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스페인에서는 고대의 황금 시대를 본떠서 만든 말이기도 하니까 맥락은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스페인 역사상 최고의 시대였던 것이죠. 유럽에서는 그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먼저 통일국가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몰아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수백 년 동안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여러 왕국들을 통일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군사적 우위는 정치적, 경제적인 우위로 발전하고 문화와 예술로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경우는 좀 늦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어서 어쩌면 군사, 정치, 경제가 쇠락하는 시점에 와서야 이것들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목격하게 되죠. 스페인의 황금세기가 그렇습니다. 그라나다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통일을 이루고 아메리카를 발견한 그때부터 친다면 대략 1500년부터 1650년 사이 약 150년간을 황금세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600년의 스페인은 1588년 영국과의 무적 함대 패배와 함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그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1600년 후반부터 1700년에 이르러서는 이런 상황이 더욱 더 심해졌고 1700년에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끊어지고 보로몽 왕가가 출현하는 상황을 맞게 됐죠. 앞에서 황금세기를 150년 정도로 말했는데요. 스페인의 문화와 예술, 특히 문학과 미술의 황금세기는 1500년대 후반부터 1600년대 중반까지 말하자면 한 100년 정도로 좁혀질 것 같습니다. 이 시기는 강한 스페인을 배경으로 주변 지역의 문화와 예술이 스페인으로 흡수되는 시기인데요. 유럽은 물론 세계의 중심지인 스페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지식과 정보도 함께 들어와 스페인 땅에서 꽃을 피웠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의 각지는 물론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요. 외부 세계의 것들과 오랫동안 스페인 내에서 자리 잡고 있던 문화와 전통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스페인은 문화의 황금세기를 활짝 피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스페인에는 수많은 작가와 화가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기억할 사람들로는 우리에게 돈 후안이라는 인물을 제공한 띠로스 데 몰리나를 비롯해서 신비주의와 금육주의를 생각하게 하는 산타 테라스 데 헤수스와 산 후안 델라 크루스가 있습니다. 루시 데 공고라나 그 프란시스코 데 깨베도도 있고요. 인생 꿈이라는 연극으로 널리 알려진 깔데르 델라 바르카와 세상을 읽는 지혜나 사람을 얻는 기술 등으로 번역되어 우리에게 꽤나 잘 알려진 발다살 그라시안 등도 이 시대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꼭 빼놓을 수 없는 황금세기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세르반테스와 벨라스케스입니다. 무엇보다도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로, 화가 벨라스케스는 라스 메니나스라는 그림 하나로도 스페인 황금세기를 뛰어넘어서 세계적 인물의 반열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 두 인물이 대표적인 작품들이 만들어낼 때까지 흐름을 짚어보는 것도 작가나 작품 연구에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들을 하나의 용기, 즉 황금세기 스페인 문학과 예술을 담는 그릇이라고 연상한다면 우선 돈키호테는 유럽 문학의 전통적인 뿌리인 그 그리스와 로마의 전통이 역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전통도 중요한 기둥이 됐죠. 거기에 그 스페인은 이슬람 세력이 오랫동안 자리 잡은 지역이죠. 천문학, 의학, 수학, 철학, 건축학, 음악, 음식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유럽 나라에서는 갖지 못한 전통을 스페인은 갖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대 그리스 철학은 아랍인들을 통해서 번역되었고 높게 평가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이슬람을 통해서 다수 유럽에 알려졌던 것이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 인도나 페르시아에 뿌리 두고 있던 이야기들은 이슬람을 통해서 스페인에 전해지죠. 페르시아의 그 깔라이와 딥나라는 우화나 그 천일야화가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한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는 이태리 르네상스의 작품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테나 보카치오 그리고 페트라르카가 있죠. 그 다음에 루돌비코 아리오스토는 세르반테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이태리 작가죠. 물론 그 세르반테스에게 어린 시절부터 영향을 준 것으로는 이태리에서 건너온 꼬메디아 델 아르테, 즉 요란극단과 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국적인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것이 스페인의 한 지역의 이야기와 맞물려져서 마을 사람들을 모았던 것이죠. 어린 세르반테스는 마을을 찾아온 꼬메디아 델 아르테의 공연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담았고 많은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것들이 세르반테스의 정신세계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특히 에라스무스의 사상이나 그의 우신내차는 돈키호테의 광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죠. 에라스무스의 사상의 철학은 세르반테스의 스승이자 에라스무스주의자로 알려진 로페스 데 오요스를 통해서도 돈키호테의 작가에게 깊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라스무스의 친구였던 영국의 토마스 모가 쓴 유토피아도 세르반테스는 접했을 것이죠. 그뿐인가요? 세르반테스는 아프리카에도 머물렀었죠. 물론 불행하게도 터키 해적에 의해서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만 그 경험이 돈키호테에 반영되기도 하고 그 연극 작품으로도 만들어졌죠. 당시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도 그에게 전해졌을 텐데요. 그 밖에 그 아메리카의 이야기는 세르반테스 자신이 직접 그곳에 가고자 시도했었던 것을 봐서는 그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정보와 지식은 그야말로 돈키호테에 그대로 반영되었죠. 명심보가는 그 유럽의 선교사들, 특히 스페인 선교사들이 아시아에 들어왔을 때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2년에 필리핀이 마닐라에서 인수되었고 바로 스페인 왕실에 전해졌죠. 알칼라 데 에나레스에서 다시 인수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명실보감이 스페인 왕실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식자층에 꽤 알려졌다는 것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물론 세르반테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인도를 비롯해서 필리핀, 중국, 일본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황금세기 스페인의 세르반테스에 당도했을 것이고 그것은 그대로 돈키호테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죠. 이것은 그리스, 로마 그리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새롭게 들어온 이야기들이 돈키호테라는 그릇에 담겨졌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화가 벨라스케스의 시인들에게도 돈키호테와 같은 역사적 맥락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게는 르네상스의 양대축이었던 이태리 르네상스와 북유럽 르네상스, 특히 그 로마와 피렌체 그리고 베네치아의 미술과 프란데스 지역, 말하자면 지금 벨기에 지역의 미술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루벤스의 자유분방한 미술을 접했고요. 왕실에서 구해놓은 얀반 예이크나 엘 모스코 등 플라멩코 미술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28년 스페인 왕실을 찾은 루벤스를 만난 후에 1629년부터 3년간 이태리로 건너서 그림을 배우고 그림을 구입하는 시기가 있었죠. 미켈란젤로라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라파엘로로 대표되는 이태리 르네상스는 물론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 후기 르네상스 또는 매너리즘의 미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이해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벨라스케스는 그 이후에 그 1649년에도 다시 이태리를 방문하게 되죠. 물론 스페인에서 활동했던 엘 그레코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스페인 미술, 특히 그 세비야 미술 경향도 그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그의 장인이었던 프란시스코 파체코가 있고요. 프란시스코 데 에레라도 대표적인 세비야 출신의 화가였죠.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 황금세기를 담은 두 개의 그릇으로 세르반테스와 벨라스케스를 대표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단순한다는 것은 매우 큰 비약이죠. 그렇지만 세계의 중심이었던 스페인에 들어온 세계 각지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이슬람 문화를 폭넓게 지니고 있었던 스페인의 것들이 이들이 작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의 단순화 또는 비약을 하면서 설명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